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해봤죠. 자, 우리 학생은 이런 고등학교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하더라도 학생이 나 여기 가고 싶어 생각하지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다 들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후기 고등학교 전형, 그 중에 먼저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경희 여자고등학교 등 187개의 밑줄 그면서 할게요. 일반 고등학교, 경희 고등학교 등 187개의 교. 용산 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복 고등학교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 여기 왜 자사고는 없냐? 자사고는 교육감이 선발하지 않아요. 학교장이 선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근무했다는 서울여고. 여기 중경고도 자공고네요. 자율형 공고. 자, 이런 내용들은 여기 hiinfo.sn.go.kr 여기 가면 있습니다. 그 전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이 주소가 달랐어요. 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는데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하이하고 잡.sn.gokr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는 여기 있어요. 자사고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 그거는 사립학교 홈페이지 가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발 방법. 전기고등학교 전형에 선발된 자와 추가 합격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고등학교를 뽑아요. 그 다음에 그 정원이 안 채워진 학교는 약간 기간을 더 줘서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게 해줘요. 교육청에서. 근데 그것까지 합격한 학생은 후기 고등학교 전형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전기, 후기 나누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게 아니라.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게 없으면 나 공업고등학교 갈 거야. 나중에 싫어. 나 그냥 인만고등학교 갈래. 그럼 특성고등학교는 또 다시 뽑아야 돼요. 그 모자란 학생을. 그래서 막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딱 나눠서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석차연명부에 개인별 석차 백분율을 기준으로 전체 정원만큼 교육감이 합격자, 배정 대상자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 후 배정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등이면 0.3%, 0.5%, 1% 전체 학생 수에 따라 다르지만 가운데 정도로 졸업한다. 그럼 50%, 마지막 성적으로 졸업한다. 100%. 그런 퍼센트를 가지고 서울시 전체의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과학 중점 학급까지 다 총 인원수만큼 맞춰요. 끝에 99, 100%가 위험하다 그랬죠.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여기다가 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중에 295등 아래로 맞지 안 되도록 하세요라고 말씀하신 게 그만 아시면 됩니다. 지원 및 배정 방법, 고교 선택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 때는 선택하지 않았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한 거로 아마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선택합니다. 자, 선 지원 후 추첨. 먼저 지원해야 돼요. 나 중경고 가고 싶다. 용산고 가고 싶다. 먼저 지원하고 추첨해요. 자, 1단계.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중 서로 다른 2개 교를 선택 지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게 물론 내후년엔 바뀔 수 있어요. 자사고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잘라요. 여기가 1단계, 여기가 2단계, 이렇게 1단계에 1순위, 2순위, 2단계에 1순위, 2순위.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학생이 대상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 이게 중부교육청 관내 학교들을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1단계에는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2개 적어요. 사실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이유는 이제 다음에 설명할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서울고, 뭐 경기고, 어? 여기가 일반 고등학교인가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적어도 돼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중부교육청 관내에서 적어야 돼요. 남학생 중에 내가 용산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용산이 안 돼도 경복에 가고 싶다. 여기 적히면 1순위, 2순위 상관없이 거의 뽑히면 가야 되니까 2군데 다 가고 싶은 데를 적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적고 확실히 용산을 가고 싶다. 여기도 용산을 적어야 돼요. 용산.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물론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적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경복, 영산, 경복, 영산 이렇게 적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르게 적겠죠. 그래서 여기 2단계가 거주지 일반 학교군 소속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 교를 선택 지원한다. 이 거주지 일반 학교군이 우리 중부교육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전국 단위 포함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어 국제고 지원자 중 희망하는 경우 거기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2단계에 선택 지원할 수 있다. 여기 중부교육청 관내에 2개 학교만 쓸 수 있다. 라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보면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3학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 말로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 군이들께서 꼭 아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왜 중부교육청 이게 중요하냐면 자, 배정. 학생들이 저렇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4개를. 그럼 서울시에서 다 모아요. 그래서 1단계. 이거는 학생들이 쓰는 거. 그러면 이거를 전산 자료를 다 받아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렇게 배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 지원. 학생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배정합니다. 누가 합니까? 교육감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감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1단계 단일 학교군, 2단계 일반 학교군. 말이 너무 쓸데없이 어렵습니다. 여기 붙임을 보면 붙임. 여기 붙임. 여기 보시면 제가 붙임을 일부 잘라서 놔뒀는데 이게 단일 학교군은 1개.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 지역을 단위로 하는 학교군.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본다 일단. 그 다음에 일반 학교군.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을 단위로 한다. 우리는 중부교육청 관할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게 일반 학교군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본인께서 이렇게 보시기도 어렵죠. 학생들한테는 이런 설명을 좀 하기가 풀어서 쉽게 할 겁니다. 일부만. 자, 그래서 단일 학교군 서울시 전체 지원자 중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 중부는 60%,
전산 추첨 배정.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이 앞에 중경고등학교 있죠. 중경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300명이다. 300명이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중부랑 다른 학교랑 다르죠. 예를 들어서 중부 이외에 다른 지역 학교를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20% 만약에 저기 뭐 다른 학교에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중부 지역 외에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400명이다. 그러면 20%니까 80명을 아까 1단계 여기 1순위, 2순위에 서울여고 이게 만약에 서울여고라 치면 서울여고를 쓴 학생들을 여기 먼저 추첨하고 여기 추첨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추첨해서 80명을 여기다 채워넣는 거예요. 서울시 전체에서 먼저 채우고 나머지 얼마요? 360명을 거기 마포구니까 그 마포구 쪽에 그쪽 교육청 관할에서 여기 보세요. 2단계에서 일반 학교군에서 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40%. 죄송합니다. 여기 360명이 아니네요. 자, 40%니까 160명을 이게 서울 전체 여기는 그쪽 해당 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추가 배정 포함 이렇게 있죠. 추가 추첨 배정. 자, 1, 2단계 배정 후 각 단계별 자녀 정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 해당 학교를 지원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자녀만큼 추첨한다. 그럼 여기 나머지 여기에 그동안 여기서 떨어진 학생들 썼는데 여기 160명을 채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가 근데 문제는 우리 중부는 달라요. 중부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지역청은 요 20, 40 해서 60이죠. 60인데 중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60, 40 합하면은 바로 100이 돼요. 예를 들어서 중경을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이쪽에 만약에 400명이다. 예를 들어 더 적은 것 같은데 일단 400명으로 예를 들면 60%죠. 46에 240명을 중부에 있는 학교들 일반 학교 전부 다입니다. 60%를 여기 서울시 전체에서 여기다가 그 중경을 적은 학생들을 데리고 뽑아요. 먼저 60%나 더 많이 뽑죠. 그럼 40%를 뭐예요? 160명을 여기 쓴 학생들만 갖고 뽑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복을 가고 싶다. 여기 경복, 용산, 경복, 용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60%를 뽑으니까. 그러면 아니 중부는 외부 학생들을 많이 집어넣네 라고 불만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중구 종로구에 큰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학생이 굉장히 적어요. 여기 사실 풍문여중도 있었고 여기에 풍문여고 말하자면 또 하나 있었는데 여기 뭐죠? 그 대학로에 또 여고가 하나 있었는데 학생이 없어서 강남이랑 미아리로 이사 갔어요. 학교들이. 풍문 들어보셨죠, 어머님들?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이게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 어디 갔죠? 여기. 다른 지역처럼 하면 학생을 못 채워. 그래서 일단 서울시 전체에서 사실은 여기 붙어 있는 이쪽에서도 바로 인기가 좋아요. 이 배화여 같은 경우에 인기가 좋아서 여기서도 오거든요, 이렇게 많이. 그래서 어디
여기 학생 수가 적으니까 고등학생 수가 요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 중부를 쓰면 일단 무조건 갖다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면 학생 수 못 채우니까.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부에 사는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쓰면 여기다가 쓰면 거의 다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3단계 통합학교군. 그건 1, 2단계에서 안 됐을 때 막 이렇게 옆에 있는 그 교육청 쪽에서 가까운 학생을 주소가 갖다가 넣겠다 막 그런 건데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중부는 해당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100%를 채우니까. 자,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 특목고라고 그러죠. 특목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무슨 특수목적이냐? 외국어, 국제 계열. 이렇게 쭉 있어요.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들이 선호도 순서가 막 바뀌어요. 뭐죠? 대학에 얼마나 보냈냐? 왜냐하면 변화하는 그 입시 정책에 잘 따라간 학교가 있고 그냥 우리 학교는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이 와서 공부해서 대학 가더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3학년 때 보면 와서 막 이렇게 홍보하는 외고들이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하는 외고일수록 사실은 인기가 없다는 얘기죠. 이 보면은 옛날에 막 그 선전을 하다가 와서 요새 선전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아, 경쟁률이 높구나. 근데 예전에는 못 봤는데 최근에 와서 막 이렇게 우리 학교 와라고 선전하는 외고들이 있어요. 아, 학생들이 지원을 적게 하는구나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대학교 제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대학교에서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자료 같은 걸 줘요. 서울대는 안 줘요. 거기는 어, 알아서 오니까 학교 홍보 안 해요. 거기. 자, 지원 방법. 모집 단위는 서울특별시랑 외국어 국제가 없는 시도. 외국어 국제가 없는 시도에서는 여기 있는 서울시에 있는 외고 국제고의 시험을 볼 수 있나 봐요. 여기 이 내용으로는. 자, 입학전형위원회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 전형. 이 학교들이 뽑는데 면접위원회 공립고등학교 교감 선생님들이 가서 감독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교감 선생님께서 어느 외고에 가서 면접위원을 하나 면접 보는 걸 감독했나 하여튼 이렇게 뭐 성적 같은 걸 물어보거나 금지해 놓은 못 물어보지 않나 감독을 해요 실제로. 자, 1단계 영어 교과 성적 및 출결 점수로 정원의 1.5배수. 뭐 이런 건 얘기는 요강을 찾아보고 매뉴얼 부침 5에도 나와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1단계 성적과 면접 점수로 최종 합격자를 2단계에서 뽑는다. 외고가 뭐 입시 정책에 따라서 막 선호도가 막 바뀐 것 같은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붙임을 붙여놨네요. 이게 왼쪽에 너무 많아서 제가 뭘 붙여놨는지 외고에 관심 있는 관심 있는 학교가 있고 관심 없는 학교가 있는데 전에 학교에서는 100명 중에 외고를 한두 명 가거나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좀 많이 가던 것 같은데 여기 1단계 자 이거 올해 겁니다. 내후년에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이거 볼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올해는 어떻고 내년에 바뀌면 뭐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금방금방 알 수 있으니까 자 1단계로는 영어 성적 160점 출결 점수는 감점 그러니까 무단 결석 지각 무단 지각 무단 조퇴 이런 거 아파서 스님은 이미 사인한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로 정원의 1.5배수 선발 400명이면 600명 이내로 먼저 1차를 뽑는다는 얘기죠. 미단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2단계.
1단계 성적 플러스 면접 40점. 최종 합격자 선발. 자, 1단계에 대한 설명이죠, 이제. 영어 교과 160점, 출결 감점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보시면 영어 교과 성적은 중 2, 3학년 4개 학기. 2학년 1학기 중간 기말 합쳐서 90점이 넘으면 A 이렇게 하는 거예요. 90점 이상. 89.5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90점을 할 것 같기도 한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취도를 점수가 아닙니다. 성취도 90점 넘으면 A 이렇게. 그래서 성적 산출 기준표 1에 의거 점수화한다. 자,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를 다 A다. 그러면 여기 4, 4, 16, 160점이 되는 거예요. 만점. 하나라도 B를 맞을 때마다 이렇게 점수가 감점되죠. 그 다음에 출결 점수. 미인정 결석 일수 곱하기 가중치. 가중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 이게 무단 결석 말하는 겁니다. 3일 했다. 만약에 1학년 때 거기다 뭐 가중치를 곱한다 이런 거예요. 민정 지각 졸태 결과를 합하여 3회 했다. 민정 결석 1회로 간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오늘 학교에 무단으로 늦게 갔어요. 민정 지각. 내일 무단으로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 민정 조퇴. 그 다음 날은 수업 시간에 도중에 그냥 안 들어왔어. 아니, 수업 시간 안 들어왔어요. 1시간을. 민정 결과. 3개 합하면 하루로 쳐서 감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루에 학교에 무단으로 늦게 오고 수업 1시간 빠지고 또 일찍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건 하나로 쳐요. 하나로. 마지막 거인 무단 민정 조퇴 하나로만 칩니다. 뭐 그건 그렇게 하는 학생은 없겠지만 자,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한 학생 중에. 네. 자, 갑자기 옛날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 1단계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2020년도 학교별 전형 요강. 단 수학, 과학은 반영하지 않는다. 동점자가 생겼을 때 누가 더 수학을 잘하냐?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학교별로 근데 다른가 봐요. 여기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160점을 그대로 가져오고 곱하기 얼마지 않고 면접 40점. 그 다음에 면접 점수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 점수, 꿈갖기 영역, 그 다음에 인성 영역 점수. 자기주도 학습 지금 몇 개월 동안 온라인 계약 지금 하지만 혼자 공부했죠. 그거 저거 뭐라 그러세요?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아주 이거 적기엔 좋아요. 지금이 좀 힘든 시기지만 자기주도 학습 영역, 꿈갖기 영역, 자기주도 학습 과정. 나는 우리 애는 외고 안 갈 거야. 이거 필요 없다.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대학교에 저기 면접 보는 학교는 이거 다 물어봅니다. 그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그리고 그 결과의 평가까지의 전 과정. 교육 과정에서 동아리 활동, 진로 체험, 꿈갖기 살기 위한 활동 등 포함할 수 있다. 포함이라는 게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죠. 어떤 거는 포함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학교 특성과 연계해 지원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꿈과 동기, 진로 계획. 뭐 외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일을 예를 들면 하네요. 뭐 외국어 열심히 해서 뭐 훌륭한 외교부 장관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에서 외교부가 어떻게 했다. 나는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자, 인성 영역.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기록부 행동 특성 의견에 기재된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자기소개서에 내 인성이 어떻다. 어떤 학생이 어떤 걸 도와줬다.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죠? 특수반 학생이 집에 가는 길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랬을 때 도와주고. 그걸 학생이 쓰는 거 아니죠.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의견은 담임교사가 쓰는 겁니다. 이거 교장 선생님도 간섭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와도 간섭할 수 없죠. 성적에 들어가니까, 그 면접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인성 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그 다음에 중학교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그래서 이런 거를 뭐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감동받았다. 적어놔야 돼요.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면접 시 교과학습 발달상을 포함한 교과 관련 영역에 대한 평가를 금지함.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공립고등학교 교감 선생님들이 가서 옆에 앉아 있습니다. 못하게. 화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 이게 쭉 있죠. 여기는 모집 단위가 두 개로 나눠 있어요. 하나고등학교와 그걸 제외한 20개의 고등학교.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특별시 학생들 다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 중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한 지역. 이 세 군데. 그러면 네, 그렇죠. 여기 있는 학교를 가려면 세화고등학교, 세화여고로 가고 싶다. 한대북으로 가고 싶다. 전학 갈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강남에 있는 또는 다른 구에 있는 우리 다른 구가 아니다. 우리 중부교육청 관내 종로구, 용산구, 그 다음에 중구 여기가 아닌 그 학교로 일반 고등학교로 가려면 전학을 가야 돼요. 거주지가. 근데 자사고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자사고도 쓰고 자사고 쓰면 아까 이쪽 뭐죠? 해당 교육청 관내에 쓰라 그랬죠. 자사고를 쓰고 물론 이건 올해 기준입니다. 자사고를 쓰는 학생은 여기다가 아까 써야 된다고 돼 있었죠. 지난 시간에 자사고를 쓰고 중부교육청 관내가 아닌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아닌 다른 일반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쓰려면 그런 학교를 쓰려면 그쪽 교육청 관내로 이사를 가셔야 돼요. 자, 하나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전국. 전국은 요 사람들만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왜냐면 군인분들 같은 경우에 저기 38선에 휴전선에 가서 38선이라고 하면 안 되죠. 휴전선에 가서 지키면서 자녀는 이쪽에 살 수 있죠. 휴전선 지역을 제가 근무해 봤는데 굉장히 교육 환경이 열악합니다. 조금. 자, 그 다음에 힘들어요. 휴전선 바로 앞에 살면 거기 근처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자, 온라인으로 입력한 원서를 출력하여 지원 학교에 직접 제출한다. 그러니까 학생이 원서를 받으러 가서 옛날처럼 그걸 적어서 다시 내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입력을 해서 출력해서 내면 된다. 좀 편하게 됐네요. 자사고는 성적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한다. 하나고는 제외다. 하나고는 성적이 필요한가 봐요.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는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함인. 이거는 소득 수준이 얼마 이하,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그런 뭐죠? 주민센터에서 등록되신 분들 있죠. 이제 그런 학생들은 따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2단계 면접 대상자만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 서류를 지원 학교에 제출한다. 하나고는 별도다. 다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사고 한 7, 8년 전에는
처음에 1차가 추첨인데 추첨에서 떨어지면 사실은 자기소개서가 보지도 않잖아요. 자사고에서. 근데 그걸 왜 내냐? 처음에는 다 냈어요. 1차 아이들. 근데 제 생각에는 1차 합격한 다음에 2차 때 이거 쓰기 힘들어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래서 어차피 대학교 갈 때 써야 되니까 여기 지망한 학생은 미리 쓰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계속 소스를 계속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사고는 어떻게 선발하는가? 추첨 또는 입학 전형위원회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그냥 100% 추첨으로 뽑아도 되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경희 고등학교 등 20개 고등학교 학교별 입학 전형 요강에 따라 학교마다 달라요. 면접 없이 추천만으로 선발하거나 되네요. 근데 아마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일정 기준 지원율 조건을 만족할 경우 면접 대상자 추첨 후 면접으로 실시한다. 실시 기준은 학교별 다르다. 하나고등학교는 좀 달라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교과 성적 및 출결 점수 여기 봉사활동이 안 들어가네요. 정원의 1.5, 2배수 1단계 성적과 서류 면접으로 최종 합격한다. 하나고등학교 가겠다는 학생을 옛날에 담임하는 학생 중에 있었는데 그 학생 제가 처음에 막 체력 단련도 시키고 여기 무슨 체력 시험 본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학생이 뭐죠?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겠다 그래서 말렸어요. 너 무슨 소리냐 도대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저기 뭐죠? 교대, 서울교대, 인천교대 하여튼 교대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려면 일반 고등학교 그러니까 내신이 1등급이 나와야 돼요. 거의 1등급이 나와도 못 가요. 제가 담임했던 학생이 내신 1등으로 졸업했는데도 떨어진 경우를 봤어요. 그 면접에서. 근데 하나고등학교 가면 내신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자기 대학교 갈 거와 고등학교를 맞춰서 가야 돼요. 특히 교대를 갈 학생들은 내신이 1등급이 아니라 거의 1, 2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대를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로 간다. 이거 안 맞아요. 나는 하나고 가서도 1등으로 졸업할 수 있다. 그래서 교대를 가겠다. 그럼 안 말려요. 그 정도면 안 말리는데 물론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면 교대가 아닌데 가능한 학교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화여대의 초등교육과. 다른 학교는 초등교가 없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을 확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목이 아파옵니다. 자, 35분이 돼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세 번째 강의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다 찍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전형 방법 자사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1단계 추첨, 2단계 면접, 성적에 제한 없이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 학교별로 정해진 인원만큼 면접 대상자 추첨, 학교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 등을 토대로 면접 전형 위원 3인에 의한 면접 평가. 하나하고는 달라요. 달라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자, 29번. 자, 이제 전형의 주요 내용. 이게 붙임. 잠깐만요.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저 뒤에 있는 붙임을 제가 앞으로 끌어왔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올해 겁니다. 내후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자, 지금 자사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사고 20개와 하나고가 다릅니다. 제출 서류가 올해 기준으로
자기소개서, 나의 꿈키 1200자,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글을 써서 붙여넣기 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확인하고 그러면 글자 수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게 띄어쓰기 포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나의 꿈키 1500자. 여기가 또 300자 맞네요. 올해 기준으로.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자, 수상 경력 4번. 이게 한 번, 두 번, 4번, 4번이 아니라 생활기록부를 출력을 하면 학교에서 거기 1번 뭐 학적 사항, 뭐 언제 입학했고 그런 거, 2번 뭐, 3번 뭐, 4번 항목이 수상 경력이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4번 수상 경력 항목, 교과 학습 발달 7번은 출력 시 제외한다. 면접 볼 때 생활기록부 보는데 거기 무슨 상 받은 거 그런 거 못 보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감이 막아놨어요. 교육청에서. 중학교 3학년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출력 시 제외한다. 그럼 1, 2학년 거는 출력 시 들어간다. 이거 왜 제외냐면 이거 원래 학년 말에 적게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마감하게 돼 있어요. 그걸 왜 빨리 하라 그러냐, 중삼 담임들이 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고는 수상 경력 4번 항목은 출력시 제외 똑같습니다. 아까 여기 자사고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7번 출력시 제외였죠.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수학이 A였다 B였다 이런 거. 근데 하나고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 7번은 원점수 원래 몇 점이냐, 과목 평균, 표준 편차를 제외하고 성취도만 출력해라. 이건 또 자, 97점. 원래는 이렇게 학생들이 2학년 가면 시험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과목 평균이 뭐 70점, 표준 편차 뭐 얼마 이렇게. 이거 말고 A 이렇게만 표시된 것만 출력을 하라.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중 영재 기록 사항 제. 그 영재 교육원에서 그러니까 정식 영재 교육원 교육청에서 하는 그는 입력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외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에 교과학습 발달사항 7번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행동은 출력시 제외한다. 3학년 거는 전부 다 제외하네요. A, B, C 역시. 예. 그것도 제외하는 것 같은데요. 자, 하여튼 달라요. 자, 자기소개서를 쓴다. 자기 주도 학습 영역, 공각기 영역, 건학 이념. 학교마다 학교의 건학 이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사고잖아요. 사립은 건립 이념이 다르죠. 특히 종교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독립운동가가 만든 학교도 있고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연계해서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각기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과 진로계획. 들어가서 나는 무슨 활동을 하고 이 학교에 이런 활동이 있다더라. 그게 내가 뭐 외교관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자기지도 학습 영역, 건학용에 연계해 이거 똑같네요. 자, 인성 영역도 똑같네요. 양쪽이.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핵심 인성 요소가 뭐냐면 이게 참 교육적으로 좋지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인성 요소 중에 핵심적인 거 성실성, 협동성, 이타성 뭐 그런 근데 사실은 뭐가 핵심이냐라고 말하면 헷갈리죠 좀 그렇죠. 자 다음 이어서 그 자사고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자사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자기 주도 학습 영역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인성 영역에 이런 게 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여기 보면 다른 것보다 중학교 활동에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나는 학교에서 맨날 놀고 학원 가서 배웠어요. 퀘스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너는 우리 학교 와서 학교에서는 맨날 자고 학원 갈 거냐? 학원에서 배울 거냐? 이렇게 되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뭘 느꼈냐? 응? 그런 거를 적어야 돼요. 자, 특별 학생 여기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40분 정도 됐습니다.